자, 삼각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할 건데, 우선 이제 삼각함수의 순서를 좀 말씀드리면, 삼각함수는 첫 번째가 삼각함수의 정의 및 성질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고, 두 번째가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고 세 번째가 삼각 방정식 부등식, 그리고 네 번째가 삼각함수의 활용. 근데 교과서상에서 바라보게 되면 요 삼각 방정식 부등식은 따로 있지 않고요. 그래프 안에 사실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프 안에.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요 순서대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오늘 할 얘기는 요 삼각함수의 정의 및 성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양이 좀 많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천천히 보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일반각이 일반각. 자, 여기서 말하는 일반각을 우선 잠깐 얘기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시초선, 동경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시초선 동경. 자, 이 시초선 동경은 뭐를 시초선 동경이라고 얘기하냐? 보통은 이제 여기 딸랑 요것만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주로 좌표에 대한 얘기를 다루기 때문에 좌표 평면상을 잠깐 바라보시면 돼요. 좌표 평면. 그래서 Y축,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원점에서부터 요 선, 오른쪽으로 거지는 요 선을 시초선이라고 해요. 요 선을 시초선. 원점에서. 그러니까 각을 잴 때는 항상 여기서부터 잰다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움직이는 선을 동경이라고 하고요. OP가 동경이라고 하고, 그럼 각이 요만큼 돼 있다. 뭐 그런 식의 얘기인데, 움직이는 선이란 얘기인데, 그 각은 항상 여기서 재야 돼. 근데 각을 여기서 재는데 이 방향에 따라서 조금 또 있죠. 각을 잴 때는 요거를 제가 잠깐 얘기할게. 바로 각은 이렇게 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잴 수도 있어요. 얘가 각 자체는. 그래서 우리가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재는 거를 여기서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 반대로 이렇게 재는 걸 음의 방향이라고 얘기해. 얘를 음의 방향. 음의 방향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재는 각을. 그래서 얘가 각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는 각의 위치를 어디서 어떻게 쟀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뭐 마이너스 뭐 뺀다의 개념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시초선에 출발해서 이렇게 쟀냐 이렇게 쟀냐도 나타내 얘가.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각이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용어가 나오는데, 일반각. 이 일반각에 대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이제부터 우리는 회전 운동까지 같이 생각하겠다야. 회전 운동까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떠한 동경이 이렇게 와 있어. 그럼 이렇게 와 있으면 얘가 실질적으로 요렇게 얘가 막 움직이다가 딱 이렇게 쓴 거야. 그럼 얘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서 여기에 가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생각해 보자야. 얘가 실제로 이렇게 간 건지, 아니면 이렇게 간 건지, 아니면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간 건지, 아니면 거꾸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간 건지. 나는 이것까지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를 알려주는 표현법이에요. 일반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얘가 실제로 요만큼이 알파만큼 이동되어 있지만, 실제로 나는 얘를 몇 바퀴를 돌아서 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것도 이제 같이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경에 대한 표현을 나타낼 때는 항상 일반각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꼭 반드시 플러스여야 되냐? 또 그건 아니야. 뭐 각의 위치에 따라서 마이너스여도 상관은 없어요. 얘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실제로 여기서 요만큼 움직였어. 그럼 n이 0인 거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갔어. 얘 n이 1인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갔어. 그 여기가 마이너스 1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1. 한 바퀴 거꾸로 간 다음에 다시 이렇게 왔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일반각 표현이라. 그래서 나는 얘네들의 회전 운동까지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를 나타내 줍니다. 지금 내가 여기 나타낸 요거는 교재 앞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교재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를 보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자, 교재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4분면의 각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까도 이제 그 일반각으로 표현한다 그랬잖아. 일반각. 그래서 앞으로는 일사분면 각을 일사분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일사분면 여기서 여기까지잖아. 그래서 실제로 여기만 따지면 0도에 보다 크고 일사분면 각이 세타라고 났을 때 여기 위치하고 있다라고 치면 90도보다 작아요. 이렇게 쓸 건데 나는 이놈의 회전 운동까지 같이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앞에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얘도 마찬가지로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얘가 같이 들어온다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표현법들이 이렇게 나타내어진다. 이사분면 각이니까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을 건데 앞에 요 표현이 들어간다고. 3, 4분면도 마찬가지죠. 180도보다 크고 270도보다 작은 여긴데 앞에 일반각 표현이 얘네가 들어간다고. 4, 4분면도 마찬가지죠. 270도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은데 앞에 요런 표현이 들어간다 그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4분면의 각을 나타낼 때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몇 도에서부터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몇 도 이렇게 표현을 한다로 반드시 요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4분면에 대한 표현을 할 때는 요거는 꼭 지켜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약간 거기에 해당되는 예제를 잠깐 볼게요. 실전 문제 스텝 1의 2번 잠깐 볼게요. 세타가 제1사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4분면을 모두 구하세요. 요거는 사실은 그림으로도 이제 표현을 가능한데 그냥 정석적으로 좀 풀이를 할게. 자, 세타가 1사분면 각이래. 그럼 얘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 보다 크고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여기 사이에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런데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4분면을 모두 그 전체를 뭐로 나타내라? 3으로 나눠라 그 얘기야. 3으로 나눠주시면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0도 그렇죠? 3분의 세타 12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 이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하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가 무슨 얘기냐면 세타가 1사분면 각이래. 세타가 1사분면 각이면 실제로 아니 그럼 3분의 세타도 1사분면 각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얘가 실제로 요만큼만 움직여서 1사분면이면 그치? 3으로 하면 당연히 1사분면이 있을 거야. 맞죠? 그런데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왔다라고 치면 응? 세타가 한 바퀴를 돌아서 예를 들면 뭐 요렇게 30도야. 그럼 한 바퀴를 돌아서 왔으면 세타는 390도라고 얘가 세타에 대한 각이 390도. 자, 그런데 그럼 이걸 4번 나누면 몇 도예요? 130도잖아. 130도. 그러면 2, 4분면 쪽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정확하게 몇 바퀴를 돌아서 세타 1, 4분면인지 모르겠으니까 나는 이놈의 회전 운동까지 같이 생각하고 있으면 알려주려면 무조건 일반각 표현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와야 돼. 그래서 얘가 어디에 위치해 있었을 때 3으로 나눠주면 얘가 어디에 가겠다를 알려내는 거야. 자, 그럼 볼게요, 이제. 그러면,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값을 구할 수 있니? 라고 하면, 이게, 한 바퀴가 360도 주기가 360도이기 때문에 내가 이 n에다가, 이 n이 정수죠. 정수에다가 숫자들을 대입해서 쓸 거야. 연속된 정수. 근데 360도가 한 주기니까, 한 서클이니까, 이 n에다가 3 집어넣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연속된 수 3개를 집어넣어 봐라. 그건 잠깐 하나씩 대입해 볼게요. 그래서 보통은 0부터 집어넣기 편해. 내가 첫 번째 n에다가 0 한번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 0도, 3분의 세타, 30도. 그래서 얘는 1사분면에 존재해. 두 번째 n에다가 1 한번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 120도, 150도. 그럼 얘는 몇 사분면? 2사분면. n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보자. 240도. 그 얘는 3, 4분면이야. n에다가 사실은 3개 하면 끝이야. 3개 하면 왜?
360도 한 서클이니까. 그럼 이제 3을 집어넣으면 얘가 360도 세타 360도 곱하기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나 똑같아. 그래서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얘는 보니까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에 존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요거는 외운다기보다는 이해하는 게 우선 편해.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동경이 일치할 때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일 때 x축에 대해 대칭일 때 y축에 대해 대칭일 때 뭐 y는 x에 대해 대칭일 때 어떨 때는 더하고 어떨 때는 뺀다고. 이걸 굳이 외운다기보다는 문제에 맞춰서 좀 적절하게 좀 여러분들이 더하고 빼고를 정해주시면 돼. 꼭 일치한다고 뺀다거나 꼭 반드시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빼는 게 편하기 때문에 빼는 거고 더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더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 잠깐 볼게. 자,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첫 번째가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분면이 있는데 뭐 몇 바퀴를 돌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몇 바퀴를 왔는지 모르겠지만 두 동경이 알파도 여기고 베타도 여기래. 그럼 이제 이렇게 볼게. 항상 출발은 여기서 하죠. 그래서 내가 그냥 알파에 대한 각을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알파가 이렇게 움직였어. 얘가 알파야. 근데 정확하게 몇 배 가는지 몰라. 베타는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칠게. 이렇게 베타 라고 치면 얘는 더하고 빼기를 봤을 때 더하는 게 편할까 빼는 게 편할까. 자, 얘는 그래서 빼주면 여기가 알파에서 베타를 빼주면 한 바퀴 360도만 남잖아. 즉 요 형태만 남는 거기 때문에 두 동경이 일치한다고 치면 빼는 게 편하겠구나 해서 그래서 뺀다고. 자, 빼는데 실제로 이게 한 바퀴는 아니라고. 몇 바퀴를 돌아서 하는지는 몰라 얘가. 그래서 360도 곱하기 n. 아무튼 두 동경이 일치하면 두 동경끼리 빼면 360도 곱하기 얼마,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또 보시면 두 번째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일 때.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거 잠깐 보시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볼게요. 알파가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게. 그리고 베타가 여기서 이렇게 있다라고 칠게. 그치? 그럼 이 알파를 얘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베타를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다고 쳐보자. 그러니까 두 동경은 일직선 위에 있지만 방향은 반대인 거야, 얘네가. 동경은 일직선 위에 있지만 방향은 반대인 상태인데,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니? 라고 모르겠는데, 이것도 좀 보니까 빼는 게 문제 풀기 편하다고. 왜? 알파에서 베타를 빼주면 여기가 날아가자. 그럼 몇 도 남아? 180도 남죠. 180도. 그래서 빼는 게 편하다. 근데 또 180도가 남는데 몇 바퀴를 돌아서 여기에 위치했는지 모르잖아. 따라서 항상 일반각 표현인 이렇게 표현하겠다. 그 얘기가. 그래서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면 두 동경끼리 빼는 게 편하다. 외운다기보다는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두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인데. 자, 그림을 보면 이런 식이죠. 이렇게 돼서 하나가 요렇게, 하나가 요렇게. 요 x축에 대해서 대칭적 구조를 띈다. 자, 그럼 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파를 이렇게 알파가 왔다라고 치고 또 요렇게 베타가 왔다라고 칠게.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건 더하는 게 편할까 빼는 게 편할까? 이건 더하는 게 편하죠. 여기가 베타면 여기도 베타라고. 그러면 두 개를 더해주면 한 바퀴잖아. 맞죠? 그러니까 근데 몇 바퀴를 돌아서 위치인지는 몰라.
그래서 아무튼 두 동경끼를 더해주면 얘는 360도 곱하기 한 바퀴 아예 돌게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표현이 된다로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두 동경이 Y축 대칭일 때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조가 있을 때. 그러니까 알파가 이렇게 알파가 있고요. 베타는 여기서 이렇게 베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잘 보시면 더하는 게 편할까 빼는 게 편할까? 이것도 더하는 게 편하지. 왜? 베타가 이만큼이면 여기도 베타잖아. 이렇게. 그러면 알파랑 베타 꼴을 더해주면 180도잖아. 맞죠? 아, 그러니까 얘도 더하는 게 편하다.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두 동경이 y는 x 대칭일 때야. y는 x 대칭일 때. 그림을 잠깐 그려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대칭적 구조를 띄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알파가 이렇게가 알파고요. 베타는 요렇게가 베타예요. 라고 놨을 때 이것도 더하는 게 편할까 빼는 게 편할까라 생각해 주시면 더하는 게 편하죠. 여기가 베타면 똑같이 여기도 베타일 거니까. 그래서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90도잖아. 즉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더할지 뺄지를 정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항상 뭐 외운다기보다는 더하는 게 편할까 빼는 게 편할까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약간 예제를 잠깐 볼게요. 거기 스텝 1의 5번에 대한 문제인데 뭐 여기 좀 이따가 호도법 바꾸는 건 좀 이따 할 거니까 우선은 얘를 뭐 180도보다 크고 세타 360도보다 작다 이렇게 좀 바꿔놓고 쓸게. 자,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 대한 것도 조금 바꿔놓고 쓸 건데 우선은 그것보다는 문제를 잠깐 보시면 세타가 180도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을 때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일 때 각 세타의 크기를 모두 합한 값을. 자, 그럼 이거는 그 문제 푸실 때 방향을 여기에 맞춰주는 게 좋긴 좋아요. 좋긴 좋지만 그냥 하셔도 상관은 없어. 아무튼 이런 식인 거잖아. 얘가 이런 식인 거고 여기서 또 보시면 여기를 사실은 여기까지가 세타야. 내 마음이야. 이렇게 놓겠다. 그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까도 했지만 얘는 더하는 게 편할까 빼는 게 편할까? 빼는 게 편하죠. 빼면 180도 나오니까. 그래서 얘는 두 개를 빼주겠다. 7세타 마이너스 세타 해주시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러면 6세타잖아. 전체를 6으로 나눠보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고 얘가. 그런데 아까 세타의 범위가 여기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것만 찾아주시면 돼요. 첫 번째 1 넣어도 안 되죠. 2, 3, 4 3부터 되네. n이 3일 때. n에다가 3 집어넣으면 세타가 180도 더하기 해서 210도는 180도와 360도 사이에 있으니까 되고요. n에다 4를 집어넣으면 세타는 240도 더하기 그러니까 270도 되네. n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300 이렇게 되잖아. 맞죠? 그 다음에 n에다가 6을 집어넣으면 얘는 더 이상 안 되지. 6 집어넣으면 390도니까 얘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요렇게 세 개 더하라. 그래서 좀 이따 이제 호도법을 좀 다시 공부하고 요거를 조금 바꿔서 다시 정리해 보자.